안녕하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 쇼핑 영업팀 이예민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인데요.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6월 달엔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강승희 대표님, 조세일 전무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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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대표님 뉴스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금리보다 강한 AI. 네, 어떤 페드가 뉴스인가요? 금리를 이제 뭐 말은 이번엔 안 했지만 두 번 할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그쵸. 막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금리는 막 오르고 장당히 금리 차 막 역전되고 침체 온다 그러는 건데 원래 그랬는데 주가는 잘 오르고 있잖아요. 예, 고점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 엔비디아 그래서 뉴스들의 제목이 아예 그래서 금리보다 강한 AI 이래가지고 뉴스가 벌써 떴어요. 네. 그래서 그 AI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그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려서 침체가 보이더라도 AI가 나타나서 침체를 다 물리칠 거다라는 식의 코멘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산성들을 되게 높일 거다 AI가. 근데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는 물음표가 많이 던져지긴 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비교가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 한다고 뭐 야후 막 나오고 이랬다가 이제 없어지고 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제 구글이 재편을 다 했고 이런 상황들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 실적 50% 올리면서부터 확 변동을 줬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침체 같은데 분위기는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막 이러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블랙락이 얘기를 딱 던진 거예요. 네. 대형 기술주가 안전한 자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던져버리니까 이거는 뭐 원래 도망갈 때 국채로 도망가야 되는데 국채로 안 도망가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왔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논리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빅테크들이 옛날에는 빅테크보다는 약간 스타트업에 비슷한 그런 데들이 실제로 조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다면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뭐 시스코 이런 데 큰 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금이 그리고 이제 막 도는 현금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구글 G 드라이브 돈 내고 뭐 많은 돈을 내고 있죠. 네, 계속 구글에. 내고 있어요. 이제는 구글 미트도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미트가 무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화상하는 거 할 때 원래 구글 쓰기 전에 줌 썼잖아요. 근데 줌이 다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글로 넘겼는데 구글도 이제 그 유료로 점점 바꾸면서 몇 분 넘어가면 돈 내라, 몇 분 넘어가면 돈 내라 이렇게 원래 바뀌었어요. 회사 계정으로 저거 하면 미트는 같이 포함돼서 그냥 내고 근데 끝내는 이제 거 아니에요? 개인들, 개인들 같은 경우도 돈 내는 걸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줌이 50분 주면 이제 구글 미트는 40분 줘요. 10분씩 조금씩 하면서 다 유료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빅테크들은 애플도 그렇고 다 점점 이게 뭐 큰 돈을 한 군데서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금도 많잖아요. 맨날 M&A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전한 자산 피난처가 잘못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블랙락에서 질러주니까 뭐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 테슬라나 이런 데들 이제 약간 그러니까 상향이 하향 조정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전망을.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줍줍의 기회로 쓸 것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AI는 어쨌든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차트 보시면은 이게 1년 차트예요. 6월 26일자로 했을 때 1년인데 엔비디아가 140.87% 올랐다고요. 그리고 메타가 64%. 그 다음에 TQQQ 월락 뭐 유명하니까 TQQ가 37%. 그러니까 그냥 대충 1년 동안 많이 빠지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다가 12월 달까지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니까 저점부터 체크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올해부터로 하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 중순 이맘때부터 1년 동안 한 건데 지금 이 정도니까. 근데 의외로 여기서 봤더니 테슬라가 1.58%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럼 하나도 안 오른 거야? 이걸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점 찍고. 원래 이제 트위터 얘기하면서 많이 빠졌다가 그게 올라온 상태가 된 거여서. 그래서 어쨌든 과거로 비교를 해서도 나머지 모든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빅테크의 강세가 있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국 네. 얘기도 하고 유럽 얘기도 하고 유럽은 또 인플레이션 많아가지고 영국에서는 50bp 인상하고 나머지 나라들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도 다 25bp 올렸죠. 인상하면서 네.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더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근데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죠. 예. 그쵸. 근데 10bp, 0.1%, 10bp 인하를 했는데 10bp 인하한 거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거 한 20은 했었어야지 10만 했어? 어쩌려고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다 또 주가가 또 많이 내렸어요, 중국은.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 쪽은 인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못 올리잖아요. 올리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우리도 못 올리고 네. 있죠. 그 다음에 일본도 YCC 뭐 하면서 금리 올리는 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나는 또 계속 약세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카나다는 갑자기 또 뻥 일어나서 또 제일 먼저 이제 카나다가 먼저 치고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25p 인상하고 난 다음에 호주도 인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영국에서 50 인상하고 스위스, 노르웨이 막 인상하고 그런 막 판국에 딱 이제 미국은 나는 동결하고 두 번 더 할 거야. 이렇게 코멘트 날리니까 이쪽 서방 쪽은 완전 다 이제 상승. 그 다음에 중국 쪽은 내려가고 우리나라 못 올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돈을 쓰는 나라는 긴축을 하고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을 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네.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출로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소비하는 애들이 경기 침체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쟤네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임팩트가 아시아에서 먼저 오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닌가라는 있겠네요. 식의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여기서부터 계속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조금은 불안불안한 레인지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금리만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단은 아시아 쪽에서 계속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타이밍 봐서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 이거는 실제 물량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FX 쪽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는 거를 막으려고 금리 인상 인하를 하는데 둘이 어쨌든 반을 나눴잖아요. 네. 인상파, 인하파. 인하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들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수출만 하는 애들이네. 얘는 수입만 해서 계속 돈 쓰는 애들이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은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미국 수출이랑 중국 수출 양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해도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중국에서 수입해다 미국으로 물건 만들어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줄어들어도 우리나라도 줄어들어도 최종 목적지가 유럽 내지는 이제 미국이었던 미국이니까. 거니까 이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해서 나머지 트레이딩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엔화예요, 엔화. 엔화 얘기가 이제 엄청 나오고 있죠. 핫하고 있어요. 일단 일본 여행 가려고 여기 막 그 일본 가서 깨서 골프 치고 오시고 싸니까. 뒤에 많이 샀어요,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진짜로 뭐 호텔 하나에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예, 일본 가면 네. 그럴 정도로 엔화가 싸지긴 싸진 거죠. 많이 싸졌죠. 네, 많이 싸진 거죠. 100엔당 897.49원인데 여기서 이제 그때까지 하락했었다고 19일자 뉴스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엔화 너무 싸다. 근데 엔화가 싸다는 얘기를 원엔이 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엔이 싸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면서 이제 뉴스 거를 일단 요약을 해보면 네. 선진국 중에 네. 미국하고 유럽하고 긴축하는 가운데 일본만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이쪽 일본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중국 다 다 하고 있는데. 이쪽은 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출하는 애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원yen 환전에서 예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를 환전해서 엔화 예금도 드나 봐요. 우리나라가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또 ETF를 사도 일본에 상장된 엔화를 환전해서 ETF를 사세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사는 거는 또 미국 채권 ETF를 사요. 일본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를. 예. 옛날에 똑똑한데? 엔화하면 다 대출 아닌가요? 엔화 대출로 받아가지고. 다. 그렇죠. 원래는 네. 얘네 대출 받아가지고 밖에 거 투자하는 거 그쵸. 하는 거를 지금 그거 반대로 됐지, 반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예, 현상이네요. 예, 근데 엔화를 바이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엔화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장돼 있는 미국 미국 자산을 자산을 사요. 사는 거죠. 와,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베팅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는 개인들은 진짜 이제는 거의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주식도 투자 열풍이라 그래서 지금 일본 주식들도 많이 사요. 그런 ETF들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이제 큰 손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 따라가는 것도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거 빼서 네. 일본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일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럼 우리는 나빠지는 거잖아요. 둘이 경쟁해야 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네. 그 뒤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여기서 사면 되나? 얘나 사요? 이거잖아요. 원래 뭐 사요? 그러면 여쭤보고 물어보면 싶었어요. 요즘 얘나 사요?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 산다는데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뉴스 나왔을 때 난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환율이.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환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놓으면은 예나 셀, 원화 바이 한 거잖아요. 네. 원예인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본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나를 산다는 그렇죠. 얘기는 우리보다 일본이 나을 것 같아. 네. 이러고 예나를 사는 거잖아요. 달러를 빼고 나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과거를 쭉 보면은 흰색이 원옌 환율이에요. 지금 이제 800원이니까 낮기는 되게 낮죠. 네. 이쪽 맨 왼쪽 끝이 이게 이렇게 봐서 이 짧은가 보다 그러지만 이거 짧지 않아요. 맨 2000년 끝이 전부터네요. 1998년 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IMF 좀 지나서 여기 막 위아래로 난리치는 게 IMF 때 이럴 때거든요. 그거 지나고 닷컴 버블도 지나고 서브프라임도 지나고 아베노믹스도 있고 다 있었던 아주 굉장히 긴 차트예요. 그렇게 봐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비싼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네요. 사도 될 것 같이 생겼죠, 일단. 네. 일단 차트로만 보면은 레인지로 보면 사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내가 손해잖아요. 네. 밑으로. 그러면 더 내려갈 경우는 어떤 경우고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나가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쪽 옆으로 쫙 가서 예나가 확 올라가면은 땡큐잖아요. 지금 산 사람들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그럼 저렇게 올라가면 나는 이득이니까 회피한 경우. 그러면 회피한 경우는 언제였지? 그리고 봤더니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이 생기면 예나가 예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머징이어서 더 나빠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좋은 거네. 네. 그렇죠. 월스트가 생겨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더 내려간 경우를 이제 밑에 가서 쭉 봤더니 아베노믹스가 생기면서 쫙 내려갔어요. 네. 아베노믹스가 결국 예나를 약세를 내려보내겠다. 네. 그래서 자기네 수출 경쟁력이 높이겠다. 이러면서 바뀐 정책이 예나가 저기 그 서브프라임 생기고 나서 올라갔던 레벨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내렸네요. 네. 완전히 내려오죠. 계속.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브렉sit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로가 좀 흔들리니까 다시 올랐다가. 다시 예나들이 조금 더 강세가 되면서 레인지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으로 보면은 2013년도 정도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쭉 그리면은 지금이 바닥권은 확실하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갈 경우를 예상을 해보려면 아베노믹스를 예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나한테는 제일 나쁜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베노믹스처럼 해서 일본이 경기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예나 약세 정책을 계속 쓰면 밑으로 더 내려갈 거잖아요. 지금 저쪽 서브프라임 전처럼. 그러면 그때 시기를 가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랐어요. 뒤쪽 서브프라임 왼쪽을 한번 가서 보시면 네. 미국 그 페드 주황색 같은 색깔 그게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예나가 계속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레벨에서 100% 안 내려간다고 베팅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아주 어렵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계속 풀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지.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이 되는 경우가 보면은 네. 이렇게 쭉 올라가다 옆으로 가잖아요. 페드 펀드가. 그랬다가 결국 서브프라임을 맞았는데 그 차트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지금도 쫙 올렸잖아요. 거의 서브프라임 때처럼 올린 거예요. 이 과거로 쭉 보면. 네. 높이가 비슷하죠. 네. 더 많이 올린 거예요. 더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못 올릴 거다라고 자꾸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차트상으로 보면 자꾸 미국 여기서 5.5, 5.75 간다고 하는데 간 적이 없는데? 막 이런 거죠, 이제. 20년 봐가지고 간 적이 없는데, 23년 동안에. 그렇다고 지금이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 전처럼 막 대출을 막 일으켰어?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서브프라임 때는 진짜
5%만 내도 집을 살 수 있었대는데 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나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침체 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옆으로 와서 보니까 예나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 중간에는 계속 예나가 약세가 되는데, 그걸 올리는 게 끝나니까 레인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리는 게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냥 엔화를 바이하는 이제 투자자들은 나름 굉장히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감상으로도 뭐 그렇지 않나요? 보면.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체감상으로 너무 낮잖아요, 지금 딱. 그러니까 네. 10원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100엔당 1000원이어야 되는데, 10엔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800원, 900원대로 내려와 버리면, 일단은 뭔가 일본에서 라면을 먹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 여행 가서 보니까, 뭔가 우리가 비싼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가서 돈 쓰기 편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뭐 빅맥 지수처럼, 실제로 우리가 실제 어떤 A라는 물건을 사는데, 여기랑 여기랑 값 차이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솔직히 일본이나 우리나 뭐 사는 거 다 비슷하고, 예, 옛날에는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뭐 그랬다고 보지만 이제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뭐 저희가 몸소 체득하는 것도 좀 싼 느낌도 좀 있고, 그죠? 안 되면은 여행 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사셔서 그쵸?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열 전무님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또 커머디티 뉴스가 네, 있었는지 커머디티 한번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원유 관련된 그 뉴스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감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산하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5월 달부터 이제 사우디에서 50만 배럴 감산을 했고 7월부터는 또 100만 배럴 또 감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현재가 보면 한 1000만 배럴 정도 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 기준으로 그게 이제 한 900만 배럴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또 4월부터 감산을 하기 시작했죠. 16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했고 2024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140만 배럴을 또 감산을 또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주요 생산국들이 특히 오펙 쪽에서 이제 감산하는 이유는 공급을 줄여가지고 이제 유가를 떠받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생산 비용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유 좀 생산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돈이 더 들어가진 않지만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나라의 수입을 원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재정을 조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재정 수지가 적어도 브레이크 이븐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 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WTI 기준으로 해서 한 75불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거부터 밑으로 가게 되면 사실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보존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70불 정도 언저리 되면 이제 계속 감산하고 뭐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 쪽을 사이드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급만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요 측면을 보면은 사실 좀 암울하긴 합니다. 중국이 제일 문제죠. 코로나 락다운은 이제 풀리면서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지가 않죠. 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춰버렸잖아요. 네. 보면은 예, 골드만삭스나 뭐 UBS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다 얼마 전보다 한 0.5%씩 이제 다 낮춰서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또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별로 효과가 없죠.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원유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쪽이 굉장히 약한 현상이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 가지고 수출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가는 또 인도 뭐 이런 데다 이제 저가로 이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사우디에서 먼저 안 사고 러시아에서 사는 거죠. 사우디가 최대 이제 공급국이었는데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5월 들어서 그 중국에 이제 들어간 양이 23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수입한 게. 그러니까 역대 최대 수입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러시아산 원유로만 따지면 30%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최대 공급국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그다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인도는 거의 러시아에서 수입을 안 했었었는데 지금은 한 40%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 원유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이상 보면은 유가가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암만 이제 사우디나 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나마 좀 쓰는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싼 원유 이제 사게 되면은 사실 유가가 지금 당장 수준에서 뭐 감산을 좀 한다, 7월부터 이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 수준에서 크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원유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쇠고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도 참 쇠고기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는 보면은 돼지고기나 네.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스테이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두 배 계속 이상, 올랐네요. 예, 두 네. 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육 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면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육 두수를 줄였습니다. 가장 뭐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제 남는 게 없어진 거거든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가공 공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를 도축한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이제 도축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드는데 일하는 사람도 이제 코로나 걸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가동을 이제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캐파에 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밖에 이제 생산을 못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좀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졌죠. 일하는 데는 이제 더 사람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생산을 갖다가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공 공장에서 소를 갖다가 처리를 안 하니까 목장에서는 계속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료값은 계속 들어가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출하는 못하니까 코스트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니까 다 일제히 다 출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값, 몸값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가격은 이제 똥값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 키우면은 12불 남았다고 그래요. 보면은. 네,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쵸. 그거 벌자고 소 한 네. 마리 키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키우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한 거고, 예전에는 그래도 2014년 뭐 이때만 해도 소 한 마리 키우면 한 400불 정도는 남았었는데 지금 한 12불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좀 암담한 거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축산업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 일단 송아지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들고 또 돈도 들고 먹여야 장소도 되는 거죠. 들고. 이제 뭐 옥수수하고 대두박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먹여서 이제 도축할 때가 돼야지 이제 목돈을 이제 챙기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생산 두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라이브 캐틀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이제 사육 두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래도 이런 가격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관련된 물가 자체도 보면은 그쵸,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소고기 좋아하는데 가격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먹을 거 해치하느라고 소고기 선물로 사야 되겠네. 해치해서 벌어서 먹어야 되는 건데요. 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소맥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봤었는데 소맥 관련된 뉴스가 났길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미국의 겨울밀 생산이 이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미국 중부 지방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캔사스 지역이 이제 겨울밀이 주산지인데 이쪽이 특히 이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이제 거기 생산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제대로 경제성이 없어서 버려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이제 양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달러화는 또 강세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수입해서 쓰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제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야, 미국에 지금 밀이 생산도 잘 안 됐는데 거기다가 미국 환율이 좀 높아져 가지고 차라리 수입해서 쓰는 게 밀가루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수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밀가루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대 그 밀 수출 대국이거든요. 네. 이제 한 지금 뭐 4, 5위 정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그런 나라에서 뭐 수입을 해야 돼서 생산이 제대로 안 안 되고 돼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톤당 보면은 뭐 유럽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한 100불 정도 톤당 한 100불 정도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농민들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도 잘 안 되는데 또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가 이제 가격도 뭐 크게 지금 올라가지 뭐 가뭄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밀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수입해서 그런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미국 그 아무리 이제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후나 뭐 이런 관련 이슈가 커지면은 사실 참 어렵구나 이런 나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가뭄 쪽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5, 6월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좀 비가 좀 내리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기간 동안은 이제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미국의 이제 밀 생산량은 굉장히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엘니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밀 사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결국은 수입해서 못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해서 요번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시장에 있었던 뉴스 3가지 그리고 커머니티 관련된 뉴스 3가지 이렇게 봤는데요. 또 7월 달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